이 시간에는 그 확률 분포 중에 몇 가지 특수한 분포들이 있습니다. 예, 요 분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분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식으로 좀 정리가 아주 잘 되는 분포고요. 이게 근데 신기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실제 상황,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현실에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사결정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분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펴볼 분포는 이제 균일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균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산형인 경우, 연속형인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연속형 분포죠. 그리고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항 분포, 그건 이산형 분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기화 분포, 뭐 포화속 분포, 그다음에 지수 분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포들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산형 균일 분포입니다. 이산형 균일 분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주사위 던지기를 한번 한다고 해보죠.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데 그 확률 변수 x를 나오는 눈의 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가 될 수도 있고 해서 6까지 될 수 있겠죠? 그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것이고요. 그렇죠? 2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값이 무슨 값을 갖던 간에 1에서 6까지의 값을 갖겠지만 그 확률이 6분의 1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모두 똑같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균일한 확률값을 갖는다. 그래서 균일 분포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 확률 변수가 1, 2, 3, 4, 5, 6 이것처럼 셀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산형 분포가 돼서 이산형 균일 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특별한 값을 가질 확률이 다 n분의 1로 서로 동일하다. 이런 경우 이런 확률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를 이산형 균일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요 n의 값이 정해지면 분포의 모양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죠. 그럴 때 요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n을 모수, 파라메타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값들이 쫙 있어요. 요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뭐 평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파라메타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파라메타고 이것도 파라메타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평균을 알고 싶어요. 특성으로 평균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요때 요 데이터의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게 되면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특성 값을 모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모수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특성 값을 안다는 거는 결국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요 값, 이것도 모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값들을 잘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n이라는 것보다는 보통은 그냥 평상시에 많이 쓰는 의사결정할 때 많이 쓰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특성 값들을 주로 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의 모양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즉 확률 분포가 뭔지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그 값들도 우리가 모수다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것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 즉 미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경우입니다. 즉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의 주사위 던지기에서 1, 2부터 6까지 있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나머지 확률이 다 합쳐서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이 제일 많이 나오겠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경험이 있고 불확실성이 좀 적다는 얘기인데 이게 동일하게 다 6분의 1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의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 다 n분의 1. 그 데이터가 1부터 n까지 정해지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위 던지기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그때의 우리 그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 또는 확률 함수, probability function 이렇게 부르는 거의 값이 다 n분의 1로 이렇게 똑같은 요런 케이스인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평균은 값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갖고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 우리 중앙값 계산할 때 나온 식하고 유사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x제곱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도는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그러면 그 x의 PMF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확률은 모두 6분의 1이고요. 그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때의 PMF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평균은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라지 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n이 1부터 6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플러스 1 해갖고 2분의 7이 될 것이고요. 분산은 12분의 요거 맨 마지막 거에 제곱 빼기 1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균일 분포는 확률이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산형이니까 셀 수 있는 1, 2, 3, 4, 5, 6 이것처럼 셀 수 있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연속형으로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뭐냐? 그 x의 확률 민도 함수 PDF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연속형 균일 분포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연속형 균일 분포는 예를 들면 데이터가 A에서 B까지 존재한다. 확률 변수의 값이. 그랬을 때에 그 범위에서만 확률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다 확률이 0인 그러니까 PDF가 확률이 아니죠. PDF가 죄송합니다. 연속형에서는 확률이 모든 점에서 다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DF의 값이 이건 확률은 아니에요. PDF의 값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하고 B가 결정되면 이 PDF fx의 값은 일정한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범위에서는 이런 PDF가 0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케이스인 경우에 우리 그걸 만족하는 랜덤 베리어블 x는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 균일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확률 변수 x는 따릅니다. follow라고 영어로 follow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르는데 어떤 분포를 따르냐 여기다가 분포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을 쓰고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데요. 영어 U자를 쓰는데 그때 범위는 A에서 B까지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A하고 B가 정해지면은 분포를 정확하게, PDF를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그것도 역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누적 함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누적 함수가 이렇게 되는지. 그 적분하면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적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A까지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B 이상이 되면 다 누적하면 1이 되겠고 A에서 B까지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함수가 되고요. 그때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요 딱 중간이 되겠네요. 여기가 평균이고요. 분산은 12분의 B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앞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해 보세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평균은 x에다가 fx 곱해서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노선버스는 10분 간격으로 정류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소에 나갔을 때 3분 이내에 버스를 타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의 평균과 분산은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계산해야 되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요거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놓고요. 단위는 분, 그랬으니까 분으로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간격으로 정류소에 버스가 도착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유니폼하게 도착한다. 이 사이에 가서 내가 0 또는 10분 동안 기다릴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아무 때나 버스가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모른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니폼 분포를 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0,10, 0부터 10까지 사이에서 그 PDF를 갖는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PDF는 어떻게 되죠? B-A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b가 10이고 a가 0이니까 10 빼기 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누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누적 함수가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뭘 구하라 그랬어요? x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누적 함수에서 그냥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PDF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x가 3보다 작을 확률은 적분을 하는데 0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값이 0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이거는 0부터 3까지 10분의 1의 d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걸 여러분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적분하기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의 x가 되겠죠? 이 상수니까. 그리고 0에서 3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10분의 3이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10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균은 두 개의 중간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5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베리언스는 12분의 b 마이너스 a 제곱 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분산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평균은 상식적으로 중간이 되겠구나. 그냥 버스 기다리면 10분마다 한 번씩 오는 버스는 당연히 평균적으로 5분을 기다리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냥 이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연속형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PDF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얘는 이때 랜덤 베리어블 X는 따릅니다. 뭘 따르냐?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파라메타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뮤는 평균이 되고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 되죠. 너무 특이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라는 거는 파라메타를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걸 갖는데 그때 뮤라는 건 평균이 되고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 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분포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얘기한 게 이거고요. PDF 요거는 이렇게 뭐 써지는데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PDF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벨 쉐이프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딸랑딸랑하는 이 종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요거를 엎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근처의 값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중심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근처에 나오는 값이 되게 높고 이쪽이나 이쪽에 나오는 값은 좀 낮은 그런 분포고요. 그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작아지죠. 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그래서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의된 많은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경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통계적인 추론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만큼 떨어졌을 때 쭉 이렇게 됐는데요. 얘가 평균인데요. 평균에서 마이너스 1시그마 떨어지고 평균에서 플러스 1시그마 떨어졌을 때 요 사이에 있는 확률값,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뮤 마이너스 1시그마 보다는 크고 뮤 플러스 1시그마보다는 클 요 확률, 요 값은 전체 68.3%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값은 95.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내에 있을 확률은 99.7%입니다. 대부분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얘기해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밖에 있는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나왔어. 그럼 이 데이터는 좀 이상하다.
이상치다. 예,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박스 플랫 할 때 이상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그것처럼 박스 플랫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상치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들어가고 그게 전체 한 99.7%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이제 표준 편차죠. 예, 그랬을 때 뮤는 정규 분포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파라메터가 되고요. 그래서 로케이션 파라메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정규 분포의 퍼짐 정도를 결정하는 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 파라메터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뮤 값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즉 위치를 결정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변형 결합에 관한 얘기네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그거의 선형 변형이라고 해볼까요? 선형 변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즉 어떤 값을 곱하고 어떤 값을 더했어요. 그럼 이게 직선의 어떤 방정식 같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근데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때 평균은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y의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이니까 우리 이거 예전 시간에 했었죠. a가 밖으로 나가고 b도 밖으로 나가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a 곱하기 x의 평균에다가 b를 더하면 되니까 a 뮤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때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y의 분산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variance of ax 플러스 b인데 분산은 이 숫자 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산은 제곱이니까 이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제곱해서 나가고 variance of x가 되고 이건 그래서 a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걔도 정규 분포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다고 해보죠. x1, x2 뭐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걔가 다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리고 서로 독립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립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걔를 다 더했어. 그 랜덤 베리어블 다 더했으면 독립인 정규 분포를 다 더한 거예요.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평균은 각각의 평균을 다 더하시면 될 거고요. 분산은 원래 분산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만 있다고 해보죠. x1 더하기 x2의 분산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x1의 분산에다가 x2의 분산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두 배의 코베리언스 오브 xy라고 얘기해요. x1, x2네요.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독립이니까 코베리언스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만 남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앞부분을 조금 이용해서 우리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얘는 뭐냐 그러면 즉 평균이 0이고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지값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거예요. 그렇죠? 뭐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0,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쓰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다 보통 G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G라고 표시하면 그 표준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가 어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경우에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여기다가 평균 값을 빼줘요. 그렇죠? 평균을 빼 그다음에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정규분포가 되는데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 1인 표준 정규분포가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화라는 거는 평균이 0이 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1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정규분포는
선형 변환을 해도 정규 분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선형 변환이죠. 시그마 1,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빼기 시그마분의 뮤죠. 그리고 시그마하고 뮤라는 거는 모르는 값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곱하고 어떤 숫자를 더한 겁니다. 뭐 뺀 건데 뺀 것도 뭐 마이너스를 더한 거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건 선형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키면 걔도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분포표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표준화된 정규분포, 즉 노멀 제로원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거나 또는 엑셀 함수를 이용하거나 직접 계산하는 방법인데 직접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 우리 엑셀 함수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는 제가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확률값이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 표준 정규분포표는 노멀 제로원 이런 표준 정규분포 표의 요 확률, 오른쪽 꼬리 확률 여기에 대한 값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그 표준 정규분포표 G가 K보다 클 확률 이 알파인 경우에 즉 요 빗금친 요 값이 알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꼬리 확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분포의 이 꼬리 확률, 꼬리 쪽의 확률 요 확률 값이 알파인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요 확률 변수의 값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요. G알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어떤 확률 변수 G가 G알파보다 클 확률은 알파가 되는 요 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억하시고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고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의 값이니까 소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오른쪽 꼬리 확률, 오른쪽 꼬리 확률인데 오른쪽이죠. 오른쪽 꼬리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다라는 걸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게 이제 표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G가 노멀 0,1을 따르는데 자, 이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G가 예를 들면은 1.3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요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가 1.3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요걸 알아보세요. 라는 거였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3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앞에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이 있고요. 1.3 여기 딱 있네요. 1.30 소수 둘째 자리.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가 이제 일로 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1.3은 1.30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요 값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1.3이 아니고 1.37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37 요거죠. 요거와 해당되는 걸 쭉 찾아서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값을 읽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계산하는 법은 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떤 또 이 통계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색깔이 여기에 오른쪽 꼬리에 칠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확률 값을 계산해서 요 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확률 값을, 정규분포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방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G가 노멀 0,1인 경우에 G가 3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G가 여기 3인 경우에 3보다 큰 확률이니까
3.020 요거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되겠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거 1이 될 것이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거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 아니 제가 드린 표에서는 이 오른쪽 꼬리 확률이 나오니까 얘는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다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평균은 0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기분포는 좌우 대칭이니까 0보다 큰 확률은 0.5가 될 거고요. 0보다 작을 확률도 0.5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요 꼬리 확률, 1보다 클 요 꼬리 확률을 구해서 0.5에서 빼시면 되겠네. 요게 또 이제 그 얘기고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뭐 1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가 평균 0이네요. 그럼 요 확률을 계산하세요라는 거겠죠? 그러면 1보다 큰 꼬리 확률 계산하고, 왼쪽,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꼬리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요 확률은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은 좌우 대칭 시켜서, x가 2보다 클 요 꼬리 확률을 오른쪽 꼬리 확률, 요거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거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정규분포인 경우 얘네요. 평균이 5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2의 제곱인 경우에 요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변환해요? 평균을 빼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할 때는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평균을 빼. 그럼 왼쪽에도 똑같이 평균을 뺀다. 3에서 평균 빼고요. 9에서도 평균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를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 2로 나눕니다. 2. 그렇죠? 이렇게 확률 변수를 나눈 거죠. 그럼 걔가 표준 정규 분포가 돼서 결국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값은 조금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향후에 우리 통계학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값입니다. G가 3보다 큰 확률 0.00135다. 요거. 그 다음에 G가 1.96보다 큰 확률이 0.025다. 즉 오른쪽 꼬리 확률이 0.0. 오른쪽 꼬리 확률이 요 확률이 0.0252에 해당하는 그때의 G 값은 1.96이다. 자, 요거 하나 외워놓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오른쪽 꼬리 확률이 0.05에 해당하는 요 값은 1.645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뒤에서 확률 이제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항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뭐 버눌리 트라이얼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상호 배반적인 배반이라는 게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케이스죠. 그러한 두 가지의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시행, 그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해요. yes와 no, 남성 또는 여성, 앞면 또는 뒷면 이런 식으로 서로 배반적인 두 개의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시행인데요.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success, 성공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하나를 failur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F로 보통 많이 써요. 어쨌든 두 개의 배반적인 결과,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시행, 뭐 실험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조사,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베르누이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에 분석하려면 확률 변수에 대응해야겠죠. 그때 확률 변수를 x라고 그랬을 때 성공인 경우는 1, 실패인 경우를 제로라고 한번 할게요. 그리고 뭔가 한번 시행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을 p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때의 이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그 확률 함수는 성공할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p, 실패할 확률 0이 나올 확률은 1-p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PMF 또는 확률 함수를 갖는 거고요. 그때 평균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뭐 p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P, 1-P, 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PMF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P의 X승 곱하기 1-P의 1-P승. 1-X승. 예, 그리고 그때 X는 0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X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가 0이면 P의 제로승에 1-P의 1-제로승이니까 뭐가 되죠? P의 제로승은 1이고 이건 1-P만 남겠고요. X가 1인 경우에는 P의 1승 곱하기 1-P의 1 빼기 1. 이 되니까 얘는 요거는 0이 돼서 없어지고 P만 남겠네요. 그렇죠? 성공일 때 P, 실패일 때 1-P. 예, 요거랑 똑같아지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항 분포를 우리 베르누이 시행을 갖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거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성공이 발생한 횟수, 예,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합니다. 예, 그때 얘의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된다. 자,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실험이 최소 2번 이상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한 번의 실험에서 성공이 발생할 확률이 P라는 거는 다른 실험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즉 모든 실험에서 성공할 확률은 다 P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실험의 결과가 다른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즉 각각의 실험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예, 이런 조건들이 만족할 때 그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 예, 이렇게 씁니다. X는 따릅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시행 횟수를 n이라고 그러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을 p다라고 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n하고 p가 결정되면 예, x의 확률 분포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파라메터다라고 예, 부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때의 이거는 이제 확률 질량함수 PMF를 계산을 한 건데요. 자, 요런 거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PMF는 N 콤비네이션 X, 이건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어요. N 콤비네이션 X 곱하기 P의 X승, 그다음에 1-P의 N-X승이고 X는 성공 횟수니까 0부터 N까지 나온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항분포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 역시 이항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제시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엑셀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이런 이항분포 표가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그 컴퓨터를 잘 이용하지 못했을 때인 거고요. 요새는 뭐 컴퓨터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도 이항분포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표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엑셀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희귀한 병에 걸린 환자가 회복할 확률이 0.4라고 한다. 지금 이 병에 걸린 환자 10명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회복된 사람의 수를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X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자, 10명을 임의로 추출을 해요. 그러면 회복된 사람의 수, 회복됐다는 거는 회복될 확률이 0.4일 때 이때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성공 횟수가 총 몇 번이냐? 우리가 10번을 임의로 뽑았는데, 즉 베르누이 시행, 성공할 확률이 0.4인 베르누이 시행을 10회를 해서 그때 성공한 횟수하고 이게 회복된 사람의 수하고 예,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 X라는 거는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n번 몇 번이죠? 예, 10번 한 거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0.4인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때 n 콤비네이션 x의 PMF는 PX라고 해볼까요? 얘는 P의 X승, 그 다음에 1-P의 N-X승이 되니까 여기다가 각각 N하고 P를 예,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3명만 회복될 확률은 뭐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적어도 3명이 회복할 확률이라는 건 3명 이상 회복할 확률이니까 3부터 10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1에서 빼기를 0, 1, 2인 그 사람 걸 계산해서 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직접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 콤비네이션 계산하고 뭐 제곱 계산하고 해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보통 엑셀 같은 걸 그냥 많이 이용하시거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 나중에 엑셀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사항이 하나 있네요.
성공의 개수와 실패의 개수의 관계네요.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바이노미얼. 이게 소문자로 썼는데 보통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예, 그때 y는 우리 실패의 개수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x는 성공 횟수고요. y는 실패 횟수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실험에서 n번 실험을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p예요. 예, 그런 실험에서 x를 성공 횟수, y를 실패 횟수라고 그러면 x는 당연히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n, p인. 자, 실패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은 1-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 시도했어요? n번 시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패 횟수는 결국 뭐가 되냐? 바이노미얼 분포인데 n번 실행을 했는데 그때 실패를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1-p가 성공 확률, 즉 실패 확률인 이런 분포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문자로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얼 10,0.6인 경우에 x는 7의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실패로 봐서 n이 10이고 p가 0.4고 x가 아니죠. 이걸 y라고 해야겠네요. y가 3일 경우와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확률 질량 함수의 모양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여기 있죠? 요거의 모양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p가 0.5인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0.5보다 작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이 중간보다 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왼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가 몰려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긴 늘어지는 이런 비대칭 분포가 되겠고요. 반대로 성공 확률이 0.5보다 커요. 그러면 성공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고 왼쪽 꼬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런 비대칭 분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항분포의 평균, 기대값하고 분산을 계산하는 건데 이 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n번 시행을 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p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평균 몇 번 시행하겠어요? n 곱하기 p번 시행하겠죠? 그 상식하고 평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통계학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에서 조금 크게 벗어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분산은 n 곱하기 p 1-p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아마 이걸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베르누이 시행을 이용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i번째 시행의 결과를 xi라고 했어요.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를. 그때 우리가 그 x를 모든 시행의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를 다 합친 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바이노미얼 분포가 되죠. n번 시행하고 각각의 성공할 확률이 p인 경우에 성공을 몇 개를 했냐. 즉 1이 몇 번 나왔냐. 그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x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요. 근데 이 expectation에서 더하기는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밖으로 다 뺐습니다. 근데 베르누이 시행의 평균은 다 뭐였어요? p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n 곱하기 p라는 값이 될 것이고 p가 n개가 있으니까 분산은 각각을 다 더한 거에 분산은 밖으로 다 나갈 수 있는데 코베런스가 원래 막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독립이니까 이건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분산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시행의 분산은 p 곱하기 1-p라고 그랬죠? 그게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그러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1-p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화 분포인데요. 이거는 2, 4년 분포인데, 자, 뭐냐? 자, 그걸 하기 전에 물론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검은 돌이 7개가 있고요. 흰 돌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작위로 2개를 꺼냈어요. 그때 흰 돌의 수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복원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검은 돌이 이렇게 검정색 돌이 7개가 있고요. 하얀 돌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복원 추출합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꺼내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꺼냈을 때 이 흰돌이 나올 확률, 걔는 얼마가 되겠죠? 총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흰돌이 3개 있으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도 흰돌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예, 요 시행의 성공 확률은 변하지가 않고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에 뭐가 나왔냐가 두 번째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이항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복원이 아니고요. 비복원이라고 해보죠.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다. 그냥 두 개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꺼냈을 때, 비복원일 때, 첫 번째 꺼냈을 때 흰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3개니까 10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꺼냈을 때는 우리 첫 번째 꺼낸 게 흰돌이냐 검은돌이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꺼낸 게 우리 흰돌이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흰돌이 처음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가 9개가 되고요. 그때 흰돌이 하나 빠졌으니까 흰돌은 2개밖에 없네. 그럼 흰돌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돌이 나왔어, 첫 번째. 그러면 전체 개수는 9개가 동일한데 그 중에서 검돌이 하나 빠졌으니까 흰돌이 나올 확률은 흰돌이 3개가 있으니까 9분의 3. 네, 이렇게 되네요. 즉, 첫 번째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확률하고 첫 번째 확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베르누이 시행이 아니네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뭔가 우리 이항분포, 베르누이 시행하고 같은 개념인데 비복원 추출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복원 추출에 해당하는 분포는 이항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복원 추출에 해당하는 분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초기화 분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라지 N개의 개체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 A를 가진 것이 M개 있다라고 했죠. 우리 돌 뽑는 거에서 보면요. 총 10개의 개체 중 관심의 대상이 화이트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진 것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네, 그때 N개 중에서, 즉 10개 중에서 2개를 우리 비복원으로 추출했어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 X는 N개 중에서 속성 A를 갖는 것의 수가 몇 개가 될까? 예, 그거를 정의한 게 이 하이퍼지오메트릭, 즉 초기화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의 PMF는 어떻게 되냐?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 그거는 라지 M개 중에서 스몰 X개를 뽑는데, 그쵸? 라지 M개 중에서 스몰 X개를 뽑아요. 속성.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우리 요 예를 들어서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총 3개 중에 이 관심 있는 게 3개예요. 이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 2개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면은 2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3개 중에 관심 있는 게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심 없는 게 총 몇 개예요? 10개에서 3개를 뺀 게 관심 없는 거죠? 그 중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2개에서 2개 뺀 거. 전체 2개. 그러니까 0개가 나오는 거죠. 0개. 0개라고 그러죠. 근데 전체 10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뽑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2일 때. 그럼 x가 2가 아니고요. 어떤 임의의 값, 스몰 x라고 해보죠. 그럴 때 확률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스몰 x일 때 확률값. 자, 이거는 전체 우리 10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뽑는데, 자, 관심 있는 게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몰 x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10 빼기 3개가 있는데요. 그쵸? 네, 그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총 관심 있는 게 2개가 나오고, 실제 x개 뽑아야 되니까 2 빼기 x개.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PMF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평균은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평균이 n 곱하기 p였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n 곱하기 저 몇 개 뽑냐 곱하기 p라는 게 관심 있는 게 몇 개, 얼만큼 들어있냐 그 비율이니까 총 라지 n개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총 10개가 들어있었죠. 10개 중에 관심 있는 게 몇 개였죠? 네, 3개. 10분의 3. 네,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얘기고요. 그때 분산은 어떻게 되냐? 이항분포에서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였죠. 그거와 똑같이 n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P, 그 다음에 1-P개가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런 거를 하나 붙여서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여기 평균하고 분산만 딱 보면은요. 평균 분산은 이항분포나 초기화분포나 즉 보건 추출이나 비보건 추출이나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평균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뒤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보건하고 비보건 추출의 차이는 딱 요만큼이다라는 거예요. 분산해서. 그거를 조금 자세히 다룬 게 이 뒷부분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항 분포는 보건 추출에 관련된 거고요. 초기화 분포는 비보건 추출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때 라지 n이 크다고 하면은 라지 n이 뭐였죠? 얘는 전체 개수죠. 전체 개수가 커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라지 n분의 라지 m. 얘는 관심 있는 거의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뭐 화이트 뭐 이런 거 했을 때 화이트가 몇 개 들어있냐? 화이트가 관심 있죠? 이거의 개수, 전체 개수, 분의 화이트의 개수 이런 거죠. 우리 이항분포로 따지면 이제 P라는 게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게 얼만큼 들어있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P라고 정의해 놓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n이 크다 그러면 전체 개수가 많다 그러면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라 상당히 유사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하고 요 분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분산 거의 비슷하고 요거만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그 라지 n이 무한대로 가요. 아주 커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 다 이거 아시죠? 라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1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분산은 np 곱하기 1-p가 될 겁니다. 즉, 라지 n이 크면은 PDF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증명은 안 하겠지만 평균하고 분산은 이항 분포하고 초기화 분포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초기화 분포의 확률 값은 그 n이 아주 커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의 비율이 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항 분포로 계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건 그냥 참고하시고 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GN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로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개수가 엄청나게 커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냐? 보건 추출하고 비보건 추출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 초기화 분포까지 하고요. 나머지 분포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